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방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시작해 볼 거예요. 네, 제가 아침에 원래 영상 잘 안 찍는데 요즘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새소리가 막 들리고 있네요. 근데 오늘은 좀 바쁠 날이라서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찍어볼 거고,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우버 스킬들 현재 할인 행사 중이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스킨들 할인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멤버십 가입, 운세 채널, 연애운 채널 모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입해놓고 궁금하신 거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신년운세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러 오세요. 그러면 셔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분들 리딩 시작해볼게요. 네, 문의 카드가 떴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1번님이랑 그 사람은 좀 연애 감정이 아직은 남아있긴 하고요. 근데 상처로 남아서 우리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제가 약간 재회에 관한 리딩을 하면 선생님 저는 그 사람 싫어요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약간 그런 감정에 있었던 그런 분이 우리 1번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절트 아일랜드, 두 분 다 뭔가 외딴 섬에서 서로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럴까, 나를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처음이야, 이런 감정을 초반에 느꼈을 수 있겠고, 서로가 끌린 것도 뭔가 저 사람 되게 힘들구나, 외롭구나,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조금은 교감을 하시겠기 때문에 외로움에서 서로가 벗어나기 위해서 만난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해피니스.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외롭게 있다가 만나서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이런 인연 처음이다, 너무 행복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시던 어떤
시절도 금방 지나가시고 두 분의 관계가 어느새 조금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네, 두 분 사이에서는 분명히 행복했던 순간도 있을 거라고 해요. 즐겁게 지내고 상대방이 마치 나에게 선물과도 같았던 어떤 인연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1번님 입장에선 특히나 상대방이 나를 연애적인 만족도가 높게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좀 많이 맞춰줬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이 달의 에너지와 처녀자리의 에너지가 모두 다 여성성을 의미합니다. 고전적인 여성성. 그래서 1번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따라줬던 그런 인연이 아닌가.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1번님이 그렇게 뭔가 자신에게 맞춰주려 노력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도 있고, 우리 둘은 잘 만날 거야, 뭔가 이런 좀 막연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을 거다라고 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더 빨리 성공을 하셨다던가 유명세가 있으셨다던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저.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녔거나 미식이 좀 같이 붙어 있었다던가, 혹은 상대방이 뭔가 1번님을 많이 받쳐주는 대로 밥이라도 좀 잘 사주셨다던가, 진짜 선물을 좀 잘 갖다 주셨다던가, 좀 이런 흐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자리와 처녀자리의 조합이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좀 양적인 남성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별자리와 음적인 여성적인 별자리, 이렇게 좀 양분이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꼭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우리 1번님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상대방이 많이 맞춰줬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 어떤 사람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퀸 오브 스월즈, 저스티스, 저지먼트. 저는 1번님이 끊어냈을 수 있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생각에서는 내 마음 말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끌리고 사랑하고 이런 감정 말고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을 좀 끊어내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관계 같고, 1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랑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서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했어도 1번님이랑 얼굴을 한번 마주하고 싶다,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문의 카드가 같이 떴기 때문에 이 상대방분이 아마 우리가 좀 잘 되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불안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1번님은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소모가 지금은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예전에 이 사람이랑 뭔가 만나려고 했을 때 좀 별로였어 하고 딱 정리를 했고, 근데 만나보면 어떨까를 고민했을 때 만나보고 싶긴 하다, 약간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정리가 돼서 그냥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을 대한다면, 이 사람은 1번님에 대한 어떤 추억에 생각에 빠져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만나면 만나고 아닌 말이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처절하고 힘들었던 감정선에선 이제 빠져나왔을 수 있겠고, 혹은 1번님은 이 사람 대할 때도 어떻게 보면 약간 선을 긋고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1번님이 지금 싱글이고 솔로라고 한다면 자기 혼자 1번님에게 약간 허우적대는 느낌이 있어요. 아직 1번님에게서 못 빠져나왔다, 1번과의 추억에서 자신은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1번이랑 앞으로도 잘해볼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1번에게 다가오고 싶은데 아직은 우리 둘이 만나기에는 뭔가 오해도 풀어야 될 것 같고 관계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상대방이나 1번님이나 두 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좀 더 1번님의 매력에 대해서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약간 1번님이 좋아해서 많이 좀 뭔가 감정선이 절절했던 그런 관계가 아닌가 했는데, 상대방이 좀 짝사랑하듯이 만났던 혹은 짝사랑하는 그런 관계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번님을 약간 이 사람은 되게 동경하듯이 바라보는 게 있어요. 외모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 유명세가 상대방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1번님 또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유명인이나 다름없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기가 먹고 살 만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증명서 같은 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자격증 같은 거 있어서 먹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걸로 자영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공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뭐 전기 회사라고 할까요? 네, 회사죠, 그것도. 네, 오픈하셨다던가, 아니면 라이센스를 갖고 개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떠오르거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자영업자인데 생각보다 조금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무튼 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귀여운 이미지도 있고 호감형이기 때문에 인기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1번님은 약간 대중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고,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남자 여자들이 이성적으로 좋아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면, 이 사람 입장에선 자신은 별거 아니다, 나는 1번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나도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꿀리지 않지만 1번에 비하면 부족하다, 이런 감정을 갖고 상대방이 많이 대시를 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1번님 입장에선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내 짝은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밀어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좀 나쁘지 않네, 이런 감정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느껴지진 않네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는 1번이 너무 좋은데 1번에게 내가 여러 번 다가갔는데 1번이 나를 안 받아줬다라고 느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되게 연애에 있어서 뭔가 폭발적인 에너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를 잘하고 나도 좋아해, 사랑해, 이런 표현을 잘하고 직진하는 타입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뭔가 애둘러서 표현하고 뭔가 근처에 맴돌고 말을 잘 안 하고 표현을 안 하시고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1번님이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지는 잘 몰랐다라는 느낌도 사실은 듭니다. 1번님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사람이 나쁘진 않대요. 그냥 순수하게 날 좋아하는 것 같고 오랜 기간 동안 알아왔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알아간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기간을 함께했던 그런 분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어쨌든 간에 1번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사람이고 소소하고 뭔가 내가 더 화려하게 돋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내 옆에 있으면 되게 순수하고 소년 같대요. 여자라면 소녀 같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미래를 그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가정을 이루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약간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뭔가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뭐 오늘은 어땠어? 내일은 뭐 할 거야?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이는 게 1번님 입장에서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도 사실은 있네요. 근데 1번님이 바랬던 어떤 모습과는 좀 동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저는 약간 이성적인 본질적인 좀 섹슈얼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얼굴 보면 잘생겼다, 섹시하다, 예쁘다 이런 감정보다는 사람이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상대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막 엄청 강렬한 끌림을 받는다, 이런 거 좀 없는 인연일 수 있겠다. 나인 오브 펜타클. 그래서 1번님은 상대방이 다가오면 좋고 아님 말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느껴져요.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 우리 1번님께 막 대시를 하시다가 1번님이 그냥 뜨뜻미지근하니까 상대방이 어느 순간 관계를 끊어버리고, 좀 심하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느껴졌다, 1번님 입장에선. 어떤 모임에 나간다던가 뭐 여행을 갔는데 이성과 함께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1번님 입장에서 얘가 노력해보면 만나볼까 하던 마음에서 상대방이 조금 다른 이성 만나는 걸 알고 약간 1번님도 더 냉랭해진 느낌이 있어요. 원래도 막 엄청 좋아했던 관계는 아닌데 그래도 사귀어볼까, 뭐 만나볼까 이러던 마음에서 그 마음이 뚝 꺾인 듯한 그런 흐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서로 지금 단절된 느낌이 있고요. 한 분이 차단을 하셨다던가 1번님이 마음에서 완전히 이 사람을 보내버렸거나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1번님이 좀 외롭고 답답하고 이럴 때 이 사람 생각이 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옆에서 많이 챙겨주고 외모도 그렇게 나쁜 타입은 저는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상대방은 뭐라 그럴까요? 되게 순수하게 생긴 사람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외모가 막 엄청 키가 크고 훤칠하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긴 하세요. 키가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엄청 작진 않아도 평균에서 조금 작은 정도일 수도 있겠고 몸 같은 것도 많이 말랐다 이런 느낌보단 약간 살집이 있어 보이는 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둥글둥글. 네, 그래서 엄청 뚱뚱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약간 볼살 통통한 남자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부승관 씨 아니면 네, 야노두의 성함을 순간 까먹고 있어요. 네, 조정석 씨죠. 약간 그런 몸을 가진, 그리고 얼굴도 약간 좀 푸근한 듯 하면서도 약간 단정한 느낌이 나는 그런 분이라고 치거든요. 그래서 중안부가 조금 짧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약간 볼살이 이렇게 통통한 이런 남자분들, 여자분이라고 치신다면은 볼살 통통한 슈씨, 네, 이런 느낌이 지지 않을까. 키가 좀 작죠? 여러분, 슈씨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느낌일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를 어떻게 느낄까? 한번 볼게요. 이거 여러분, 제가 추워가지고 난로를 가까이 댔다가 옷이 탈 것 같아서 멀리 했습니다. 상대방은 삼각관계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번님이 자기를 잘 안 받아줄 때 이 상대방이 1번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 만나야지. 약간 요렇게 뭔가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복잡하니까 당장은 1번이랑 어떻게 잘 되고 이러는 거 밀어둬야지 하셨다가 요 근래 갑자기 1번님의 어떤 매력을 보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헤어져도 다시 만날 인연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또 짝사랑. 그래서 1번님에 대해서 자기는 마음을 보답받지 못했다. 1번은 내가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약간 관심이 크게 없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1번님이 자신의 이상형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번님은 어떠실지 볼게요. 축하해. 대단한 생각이야. 뭔가 이 사람이 대단한 어떤 이력이 있나 봐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집착을 많이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 갖고 계속 1번님 바라보는데 뭔가 좀 확실한 뭔가 표현을 안 하면서 은근히 바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좋아하면 좋아한다 라고 하던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1번님 바라보면서 1번님이 먼저 그 말을 해주길 바라고 1번님이 그 말 안 하면 삐지고 약간 이런 감정선도 사실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람주의. 1번님이 약간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 좋다고 다가와 놓고는 다른 사람 만난다 이러고 가버리니까 약간 이게 나를 갖고 논 건가? 이런 감정도 같이 든다고 해요. 근데 1번님이 이 사람의 순수함, 나를 계속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러 갔다 해도 만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제가 기침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드디어 만나셨네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싫고 막 집착도 했다가 내가 집착하는 걸 싫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좀 거리를 두자 이랬더니 상대방이 다른 사람 만나고 이래도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의 순수함, 나를 챙겨주는 마음 이런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번님도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우리 1번님에게 강렬한 이끌림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석세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1번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영광일 거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1번님과는 자기는 뭔가 거리를 계속 좁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혼자 두지 마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1번님을 만나면 약간 속된 말인데 약간 자신의 위치가 높아 보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 만난다? 약간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1번님 입장에서 볼게요. 근데 상대방이 재력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1번님이 금전적으로 약간 이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보면은 좀 결혼 조건을 따지듯이 보면은 이 상대방의 재력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1번님 입장에선 뭔가 성향도 좀 안 맞고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약간 1번님 타입은 원래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참고 억지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감당하고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많고 1번님은 사실 상대방은 되게 심플해요. 1번이랑 만나면 내가 예쁜 아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예쁜 여친 아니면 정말 멋있는 남자, 친구, 남편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나는 행복해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1번님은 저 사람과 함께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보면 연애에서도 리드를 하시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요 마음이 되게 편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1번님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랑 만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고 상대방은 1번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날 안 좋아하나?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그런 관계성 같아요. 우리가 만나간다면 어떤 관계가 되어갈까를 볼게요. 120. 저는 1번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귀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도 사실은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1번님은 약간 아까 카드들 중에서 뭐 1번님을 표현하는 카드를 제가 일부러 뽑진 않았어요. 근데 1번님들은 약간 시간 낭비하는 거 싫어하시고 연애 관계가 될 게 아니라면 좀 정리를 하고 내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1번님들 입장에서 이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뭔가 받아줘야 되고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나를 너무 좋다고 뭔가 맨날 데이트하자, 맨날 뭘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오는데 1번님 입장에서 약간 이런 게 부담이라는 거죠. 나 좀 혼자 뒀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혼을 할 수가 있대요. 상대방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날 위해서 뭐든지 해주려 할 수 있고 막 아까 초반에 선물 같은 거 해줄 수 있다 막 이런 게 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도 충분히 가능하시다. 근데 1번님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상대방이랑 같이 있는 시간보단 나 홀로 있는 시간을 추구할 겁니다. 왜냐면 너무 붙어있을 여유 상대방이. 그리고 상대방이 금전적인 여유도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라 친다면 카페 사장님인데 한두 시간 자기가 이제 오픈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알바생들 아니면 직원분들한테 일임하신다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데 1번님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장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나볼 수 있는 인연이다. 그래도 두 분은 인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너무 사랑해가지고 귀찮다? 이런 감정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1번님도 이 사람을 만나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이상하다. 그 사람은 1번님이 지금 리딩했던 그 사람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구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다른 남자는 다른 여자는 왜 나한테 그런 마음을 안 보여주지? 이 사람이 진짜 최고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인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해요. Love can be blind라는 카드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1번님이 되게 찜찜해 하시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뭐가 찜찜하신 건지를 좀 볼게요. 상대방이 너무 아이 같대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연애에 있어서도 뭔가 환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연애할 때 물론 서로 좋아서 하는 게 맞지만 일상에서 자기의 일을 해나가고 사업이든 아니면 회사를 다니시든 뭔가 서로 좀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가 좋아하면 좀 상대방분이 1번님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뭐 매 순간 소통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날 너무 좋아해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실 거다. 그리고 1번님은 이 사람 만나면 아이 빨리 낳고 가정을 빨리 이루시게 될 건데 약간 발목 잡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거나 나 혼자서 뭔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을 빨리 만나면 빨리 사귀자, 빨리 결혼하자 이렇게 진행을 빨리빨리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약간의 1번 입장에선 내가 좀 더 많은 걸 해보고 싶었는데 혼자 도전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결혼하고 나서도 좀 고민을 할 수
수 있겠다. 그래도 이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더욱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해요. 아이와 함께하는 신사와 이제 우아하게 귀부인이 산책하는 모습을 함께 그려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이긴 좋겠지만 저는 1번님이 자신의 어떤 인생, 나의 어떤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과연 좋은 거에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과 만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안 만나는 게 좋을까를 좀 볼게요. 저는 1번님이 이 사람 말고 이전에 내가 보고 싶어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전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전에 인연이 조금 더 섹시하고 잘생겼고 막 내가 정말 설레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약간 그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는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과는 충분히 앞으로 나의 소울메이트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랑과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치만 그 과정에서는 1번님이 이 사람의 용서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1번님 또한 이분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좀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서로 배워가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라 만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만나라는 식의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함께 합이 될 거예요. 하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나실 것 같고요. 이 사람 언제 다가올까를 보세요. 네, 6자가 나와서 6일 내외 혹은 1월 6일 혹은 2월 6일 등 가까운 6일에 다가오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질 시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 it be a mystery. 사실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두 분이 얼굴을 보고 우리 1번님 마음에 따라 좀 갈린 문제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 오고 난 이후에 어떤 간단한 상황들 볼게요.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다가 갑작스럽게 또 연락이 뚝 끊기기 때문에 1번님이 기다리는 순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이 어느 순간 이 사람을 왜 연락 안 오지?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얼른 연락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던 그런 나날에 이 사람과 만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제가 많이 리딩을 해드렸네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2장이 나왔어요. 상대를 믿으세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라고 떴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셔서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겠고요.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헬로고 스킬 멤버십 가입 신년 운세 보시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Wheel of Fortune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이번님들은 되게 깊은 인연으로 맺어질 그럴 사람이 우리 이번님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싶고 혹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돌고 처녀자리에 카드가 떴어요. 이게 꼭 뭐 처녀자리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처녀자리 분들이 되게 사랑에 있어서는 진짜 진심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상대방을 많이 배려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친, 여친에게 많이 맞춰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타입이기도 하실 거고 약간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준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님이 그런 사람이 만약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상대방이 좀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족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혹은 자기가 속한 단체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회식 같은 거 절대 안 빼고 모임 있으면 꼭 나가야 되고 약간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인싸라고 옛날엔 표현을 했죠.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공부를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전스 굉장히 지성이 높은 그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꼭 막 학력이 좋다 이렇지 않아도 맨날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다른 분들은 쇼프로 이런 거 보는데 이제 이분은 어떤 정보성의 글들 이런 거 주식이라던가 뭐 아니면 재테크라던가 이런 거 좋아할 수 있겠고 소설을 읽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소설을 읽는데 이 사람은 역사 기반 소설 혹은 자기계발서 아니면 실용서 이런 거 많이 읽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과 관련된 공부를 하셨다던가 그래서 명예가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사실 제가 이 카드 딱 뽑아놓고 드는 생각은 로스쿨 다닌 사람인가? 뭐 법대 나오신 분들도 가능하겠죠. 나이대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신다면은. 아니면 이 사람이 조금 그런 어떤 계열에서 일을 하실까? 뭐 예를 들자면 법무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런 되게 소수의 공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뭐 언론인, 방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교양 프로 같은 거 하신다던가 이런 분들도 충분히 가능해 볼 것 같고 상대방 되게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인기가 많다 이거보다는 명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생활의 제약도 조금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분은 너무 일이 많아서 일만 하셔야 된다. 아니면 모든 스케줄이 다 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연애할 여유가 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친구, 자기가 아는 사람, 내 사람이라는 거에 되게 집착을 좀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자체는 굉장히 따뜻한 성품일 것 같고 근데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절제도 잘하시고 자기 관리도 좀 잘하시는 분이다 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자기가 잘 돼서 내 주변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겠다 이런 어떤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요. 리더십이 있다 이거랑 좀 달라 보여요. 네, 이 사람은 자기 사람만 챙기거든요. 내가 돈 벌어서 내 사람들 밥 사줘야지. 내 사람들 편하게 살게 해줘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분이라서 약간 나이대가 좀 있지 않을까. 어리신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약간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 약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에 가까워 보이는 그런 흐름이 보이네요. 상대방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원즈 저지먼트 두 분이 초반부터 서로 호감을 가졌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소한 오해로 끊겼다던가 아니면 관계가 허무하게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어요. 일 때문에 끝난 면도 있지만 상대방이 일을 핑계로 이번님과의 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겠다. 라고 느껴집니다. 상대방은 좀 가볍게 연애를 하고 싶어 했던 초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번님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더 진중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내가 자기 사람도 챙겨야 되는데 이번까지는 못 챙긴 것 같다. 이러고 약간 이번님을 끊어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이번님과의 관계성이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아요. 막 몇 년 이상 사귀었다. 뭐 결혼까지 고민했다. 이런 관계라기보단 서로 조금 알아가다가 깨진 케이스, 썸붕이라던가 썸까지도 못 가보고 끝난 케이스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상대방은 사실 자기는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의학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당장 일하느라 바쁜데 내 주변 사람들 챙기기도 바쁜데 이번까지 챙기기가 굉장히 여유롭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번님에게 자기가 마음을 온전히 주지 못하고 약간 이 사람이 회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깨려고 하면은 미안해, 난 너한테 마음이 없다, 우리 정리하자,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번님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정리를 했을 텐데, 이번님 입장에선 약간 연락이 안 됐다던가 잠수를 몇 번 탔거나 다시 연락이 와서 얼굴을 보고 그리고 또 깨졌다던가 약간 이렇게 좀 상대방이 나한테 지지부진하게 군 게 상처로 남고, 상대방도 솔직히 이런 당황스러움, 이번님의 속상함을 모르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되게 달달한 연애를 꿈꾸면서 리딩을 했는데 오늘도 조금은 많이 아팠던 리딩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왜 다가오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뽑아봤거든요, 여러분. 이번님에게 관심이 가서, 우선 그게 맞아요. 이번님에게 호감이 가서. 근데 거기에서 상대방이 아까 막 자기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내 사람 챙겨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친구 좋아하고. 근데 사실 그 바운더리에 이번님을 당장 넣겠다라는 마음은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이번님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해서 궁금증이 갔다. 이번님이 하시는 일이라던가 이번님이 요즘에 어떤 성과를 올렸다면 그거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라고도 하겠고, 이번님을 되게 좋게 보시는 주변 분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이 사람 주변에. 혹은 이 사람이 야, 내가 옛날에 썸 탔던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이러는데 요즘 생각이 난다 이랬을 때 주변에서 야, 당장 연락해봐, 걔 괜찮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약간 그런가? 하고 거기에 마음이 이끌렸다라고 느껴져요. 상대방이 보시는 이번님은 굉장히 자기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하시면서도 외모 관리도 잘하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자립을 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자기 관리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잘 꾸미기도 하고 일도 잘하는 그런 좀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나가선 자기도 되게 대단하다, 너 진짜 쩐데, 막 이런 좋은 평을 듣다가 이번님 앞에 있으면 자꾸 자기가 쪼그라들었다? 왜냐면 상대방이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번님에 비하면 약간 무책임하게, 뭔가 먹고 즐기느라 돈을 못 모았다라던가 상대방이 친구들이랑 놀고 먹고 하시다 보니까 이번님은 딱 뭔가 좀 집중도, 내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고 놀고 먹고 약간 이런 좀 유흥을 많이 안 하시고 정말 좀 단정하게 사는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비난받는 듯한 어떤 기분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님이 이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건 없는데 이번님에게 이 사람이 너 뭐해? 라고 했을 때 일하고 있어 라던가 아니면 집에 있을 때는 온전히 쉬기만 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챙기고 보살피는 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 사람은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나를 챙기기도 어려운데 이번엔 본인의 반려동물까지 키우느라 정신이 없구나. 근데 나는 왜 이번보다 더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지? 이런 생각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감정은 상대방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번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 서포트해주거나 자기를 잘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연애적인 감정으로도 이번님이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이번님과 만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아니었고 상대방에게는 다른 어떤 선택지들이 많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님과 무리해서 힘들게 연애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자기는 주변 사람들과 더 맛있게 친구들이랑 동성 친구들이랑 놀고 먹고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에 가까웠다라고 저는 사실은 느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뭔가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냥 이번이랑 잘해볼걸 이런 생각을 문득 했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의 이미지가 되게 약간 한량처럼 느껴져요. 근데 잘생긴 한량,
마인드가. 물론 본업에서는 되게 잘 하겠죠. 잘 할 텐데 약간 이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이번님도 이 사람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상대방은 자기만의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가족 네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무슨 차 동호회라던가 아니면 뭐 조기 축구회라던가 교회 사람들 이런 어떤 특정 집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는 게 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수도 있는데 잘 안 되더라. 별로더라. 이번만한 사람이 아니더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가 이번님의 진가를 찾고 알아보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이미지는요, 너무 다채롭게 나왔어요, 사실. 어쩔 땐 섹시하고 어쩔 땐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하는 남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술을 한다가 아니고 사실 직업성은 앞선 말한 어떤 전문직 내지는 법학, 의학, 언론 이런 좀 네, 사조용어 쓰면 안 되는데 네, 그런 특정 직업군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약간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는 외모만 봤을 때는요. 약간 부드러운 인상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아요. 외모 자체는. 둥글둥글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좀 활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살이 그렇게 많이 쪄있는 사람은 아닐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평균 이상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잘생기신 분이지만 사실 저는 조인성 씨 내지는 현빈 씨 이런 분들 떠오르긴 했어요. 왜냐면 외모가 꽤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분이라면 대놓고 그냥 깔끔한 상. 네, 손예진 씨, 수지 씨 물론 되게 러블리 하신 분들이지만 그 뭔가 청초한 느낌이 드는 깨끗한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님 입장에선 좀 어떠신지 볼게요. 이번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대요. 상대방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아니면 이 사람이 업무차 이렇게 많이 만나셔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번님 주변에는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래도 상대방은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줬고 이해해줬던 순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는 이번님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번님의 이런 업무적인 네, 직업이랑 상대방의 직업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누가 더 높고 낮고를 따지기보단 상대방 분은 어떻게 보면 좀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번님이 훨씬 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냥 나한테 진실된 마음으로 좋게 만나고 싶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 약간 결혼 상대자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감정선 볼게요. 상대방. 근데 상대방은 사실 이번님이 처음 봤을 때부터 엄청 꽂히고 즐겁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은 서로 약간 서먹서먹하거나 어색하거나 좀 이랬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이번님께 초반부터 뭐 큰 매력을 느끼진 않았는데 이번님이랑 술 한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요근데 든대요. 그리고 이번님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주변을 통해서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내 썸녀야 하고 사진을 보여줬거나 뭐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뭐 겹친이 있다던가 한다면 야 이번 되게 이쁘잖아. 이번 되게 섹시하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언급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번님이 자기에게 너무 이렇게 뭔가 그 당시에는 집착하게 될까봐 관계가 이번님은 약간 누굴 좋아하면 딱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과의 미래를 그리는 건전한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상대방은 사실 연애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랑 잘 만나보는 건 좋은데 이번이 너무 미래까지 그리고 이번이 너무 나중까지 생각하면서 가는 건 부담스러워. 약간 이 마음이 보이고 이번님 입장에서 사랑해. 이번님은 이 사람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락도 잘 안 돼.
만나자고도 안 해. 그래서 2번님이 이 사람에게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2번님 주변 분들도 많이 코칭을 해줬거나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저렇게 나한테 약간 선을 긋고 이런 건 좀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관계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를 볼게요, 여러분. 두 분이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엔 좀 만날 기회가 없었다 라고 하신다면은 만날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서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계속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분이 웃고 떠들면서 우선 친밀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잠시 멈춰 있었다면 그 관계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 트러스트, 다시 신뢰를 쌓게 될 거예요. 리젝션.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2번님께서도 약간은 내가 뭔가 내 감정과 저 사람의 감정이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전혀 다르게 이 관계를 생각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한번 관계가 잘 진전이 되시는 와중에 고민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막 잘 풀리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 번에 걸림돌은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귀어 간다면 어떤 관계로 갈 수 있을지를 볼게요. 두 분이 롱데이구나. 두 분은 좀 이렇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만나거나 시간을 잡기가 좀 힘들 수 있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같이 있어요. 뭐 같은 지역에 있고 옆집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앞으로 상대방이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생활권이 바뀐다던가 조금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두 분이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두 분은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상대방 분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2번님이 좀 기다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2번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약간 꿈꾸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다 저 사람이 좋은 마음에서 그랬겠지 약간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좀 멀어질 것 같다 싶으면 2번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 좀 마음을 많이 보여주고 2번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실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2번님이 자꾸 이전 사람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는. 2번님도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예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부담스럽게만 안 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예전 인연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인연을 어떻게 해서든 잘 끌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2번님이 많이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 사람과 되게 합이 잘 맞을 거다. 서로 되게 끌리는 인연성을 가질 거고 Reunion with your twin flame 이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운명적인 인연이 많은데 약간 2번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편하게 만날 수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상황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이 사람의 마음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사람과는 어떤 인연일까요? 궁극적으로. 한 번은 다시 기회를 줘야 될 인연입니다. 근데 코디펜던시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뭔가 기대감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이후에 맺어지시는 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Very soon.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좀 뭔가 좀 잘못을 빌거나 좀 배워야 된다라는데 상대방이겠죠. 네, 2번님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뭔가 사랑이라는 걸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 성장하는 관계.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좀 불편할 것 같다 싶으면 회피하고 내가 당장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면 얘기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니면 헤어지자라고 할지언정 상대방은 확고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상대방은 그것도 회피해버리는 느낌.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2번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우선시 하셔야 된다.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겠지라고 배려하다가는 상대방이 그냥 몸만 쏙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좀 사람을 좋아하거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이 심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2번님은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왜 이렇게 엮일까를 제가 궁금해서 뽑아봤는데 두 분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궁합이다라고 하면은 일반 분들은 그냥 저 사람이랑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이를 잘 낳는 아이가 맺어진 궁합이 있고요. 아이가 맺어진 궁합인데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궁합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사람과는 아이운이 있어서 같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궁합이긴 하지만 다 같이 연애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결혼 생활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약간 여기까지는 조금은 이번님의 노력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만날까 말까요? 이걸 볼게요. 아이고. 사실 선택은 우리 이번님께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나려고 하신다면 한 번의 끊어짐은 우리 이번님이 감수를 하셔야 되고요. 약간 이번님이 사랑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그냥 인생이 그렇지 뭐 약간 이렇게 좀 무덤덤하게 만나셔야하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다른 인연을 만나시려고 하신다면 좀 오랜 시간 이후에 이 사람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언제 다가올까를 봤어요. 이 자가 나오고 2일 내에 이 사람이 들어오거나 초점이 안 맞히네요. 아니면 이제 가까이 있는 2일, 뭐 1월 2일, 2월 2일 이 사람과 맺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지시는 시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스프링. 그래서 이 사람과는 여름이래요. 미안합니다. 다음 봄에 다시 잘 맺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좀 합이 있어서 아마 자주 마주치거나 자주 보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조언. 상대방의 취미를 이해하세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라고 떴습니다. 이 조언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조언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좀 존중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셔도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 지금도 충분해. 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람 만날 때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건가?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성에 안 차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게 되게 부족한 건가? 뭐 이런 생각 하시나 봐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다. 라고 리딩 드리면서 이번님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헬로우 스킬 멤버십 가입 그리고 신년 운세 보러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린세스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너무 깜찍한 여자아이가 보여지죠. 앞선 분들은 조금 복잡한 인연들이 많이 보였는데 제 생각에는 3번님들은 그래도 내가 좋아할 만한 좀 산뜻한 인연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거든요. 어떤 사람이실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조금 딜레이가 된 인연이다. 맺어질 수 있었는데 맺어지지 못하고 이어질 것 같았는데 이어지지 못한 인연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처녀자리 분들이 너무 많이 뜨거든요. 앞선 리딩에서도 처녀자리의 카드가 많이 떠서 다른 선택지도 눈에 걸리는 게 있다면 한번 보시고요. 디지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우선은 네, 처녀자리와 여성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서 여성분께서 조금은 먼저 간 관계다. 3번님이 여자분이라면 내가 먼저 마음이 갔던 상대들 중 하나일 거고 내가 남자라면 날 좋아해준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좀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성공했다던가 이게 갑작스러운 어떤 성공을 이미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성공했다 이거보다는 갑자기 투자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으셨다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시험을 합격하면서 이 사람이 신분 상승이 됐던 어떤 흐름도 보이기 때문에 급변한 성장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자리의 카드도 동시에 뜹니다. 2번이었는지 1번이었는지 좀 동일하게 떴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방 분은 자신의 이권 혹은 자신의 어떤 이득을 제일 최우선시하는 어떤 산업군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명정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공명정대하지 않는 일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고 친다면 어떻게 보면 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득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판에서 형사재판이 아닌 이상 네, 약간 그런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고 사람 자체가 명예와 자신의 어떤 상황을 되게 우선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연애를 막 하고 싶어하는 뭔가 말랑말랑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보다는 자신의 일에 되게 목숨 걸고 일하는 타입이 아닌가 워커홀릭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병이 있다던가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던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의 감정선도 상대방과는 초반에 뭔가 이 사람이 잘 안 풀릴 때 알아가시다가 상대방이 성공하면서 멀어지게 된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어떤 인연이실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갑작스럽게 만난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후배로 만나셨거나 혹은 뭔가 가외 선생님과 제자 약간 이런 사제지간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한 분이 되게 잘 챙겨줬고요. 한 분은 그거를 잘 받았어요. 마치 모녀가 아니죠, 여러분. 모자 관계라던가 부녀 관계처럼. 그래서 3번님이 어떤 포지션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진짜 물식양면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응원했던 사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되면서 약간 멀어진 케이스? 이직하면서 멀어졌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시험 합격 아니면 뭐 회사를 합격한 이후에 멀어졌다던가 아니면 거주지를 옮기면서 완전히 끝이 난 그런 인연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3번님이 상큼발랄하게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걸까? 우선 볼게요.
상대방과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던가 아니면 조금 오래된 추억 같은 게 있는 사람일 수 있대요. 혹은 나이가 내가 진짜 많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도 약간 순수했던 연애와도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다. 상대방이 날 좋아한 건 맞고요. 그런데 두 분이 만나가면서 좀 주변에 방해가 많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극단적으로는 사실 원래 바람 불륜을 의미하는 카드들은 아니에요, 이 카드들이. 근데 어쨌든 이미지상으로는 두 분 다 약간 이 사람 다른 사람 있는 게 아닌가, 나에게 진실되지 않은 게 아닌가, 어떤 이런 의심과 불안이 많이 있었던 그런 관계고, 두 분 서로가 좀 다퉜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약간 나한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나한테 진심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렬하게 들어왔다가 강렬하게 나간 인연인 것 같기도 합니다. 3번님 입장에선 이 사람이 초반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 좋았대요. 그러면서 3번님에게 매너를 차렸다. 네, 기침 좀 하고 왔어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 선을 긋고 나를 떠난 느낌이 들었고, 이 사람이 되게 단정하게 생겼던 느낌도 들고요. 뭔가 말이 많지 않아서 좋았다? 뭔가 가르치려 하거나 막 자기 주장을 막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3번님에게는 다정했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호감도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책임감 있어 보이는 면이 좋았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우리 3번 입장에서. 그래서 3번님이 사실 이 사람 말고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만나려 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과정에서도 나를 좋아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3번님 입장에서. 근데 굳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 분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남주혁 씨 혹은 박보검 씨. 그러니까 어려 보이는데 되게 단정해 보이는 얼굴들 있죠. 날티나지 않은 다른 생활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나는 이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거에 꽂혀 있는 것 같았다. 술자리를 좋아하신다던가 혹은 주변에 거슬리는 이성이 꼭 집어서 3번 입장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성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여사친, 남사친, 뭐 선후배 중에서 약간 걸리적거리는 게 뭐지? 내가 썸남 썸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썸남 썸녀인가? 약간 이렇게 오해했거나 약간 의심이 갔던 순간이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과는 우리 3번님이 정말 많은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도 말 안 하고 저 사람 나한테 마음이 없나 보다 하시면서도 기다린 느낌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상대방은 그래서 3번님과 사실 잘 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3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끝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고, 블락을 먹이셨다던가 뭐 이런 활동들을 했을 것 같아요. 너 나한테 다가오지 마 라는 어떤 표현을 했을 것 같고, 3번님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고, 가족과 함께 잘 지내려 하셨거나 내 친구들, 내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약간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이 보고 이 3번은 완전히 나한테 마음이 없나? 하고 궁금해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돌아왔다라는 느낌도 들긴 해요. 3번님 입장에서. 근데 이 사람이 불륜이래. 네. 바람을 폈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약간 솔로로서 뭐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굳이 들어오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았다. 연애를 했다는 느낌은 사실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3번님 입장에서 어떤 확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로 남은 인연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 분은 3번님에게 그냥 자기는 그렇게 크게 상처받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고 싶어하고 만약에 다가왔을 때 3번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좀 가벼운 마음에 우선은 다가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딩도 조금 댓글이 많이 격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선 볼게요. 별로야 그저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님이 별로다라는 느낌보단 3번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고 싫은 티를 냈던 게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약간 그거에 대해서 너도 나 싫어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뭘 더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너 안 좋아함 이라는 카드도 떴어요. 바람주의. 뭔가 근데 이 사람은 3번님이 초반에 뭔가 자기한테 더 잘해주고 아니면 자기한테 더 적극적으로 잘 노력을 했으면 내가 널 만났지. 근데 너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길래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었어. 다른 사람을 찾아보고 싶었어. 이런 마음 같아요. 근데 3번님에게 섹슈얼한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나 봐요.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사실 3번님이 보고 싶다. 3번님에게 다가가면 자기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보여지시고요. 3번님 입장에선 술 먹고 이렇게 좀 뭔가 좀 감정이 오르면 이 사람 생각이 많이 난대요. 근데 이 사람에게 100% 뭔가 기회를 주고 싶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도 이 사람이 진정하게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보겠다. 그리고 3번님은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 많이 가는데 내가 그 마음을 절제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괜찮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했다 해도 그냥 이해가 간다. 그래 너도 고민할 수 있지. 뭐 이러고 그냥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좀 더 강하네요. 우리 3번님 입장에서. 기회만 있다면. 두 분이 만나가신다면 사실 서로에게 집중하시기보단 이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 없을까? 약간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이 가서 반문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주 만나기보다는 가끔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약간 짝사랑하는 기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사귀어 간다면 어떤 관계로 나아갈지 한번 볼게요. 로맨스. 그러니까 서로 끌리긴 엄청 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3번님도 정말 어떻게 보면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사람에게 빠져들 겁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3번님도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상대방도 나를 되게 좋아할 거다. 서로가 끌리고 서로가 유혹을 할 거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함께하면 어떤 좋은 기회들이 자꾸 생겨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은 좋은데 약간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달라서 오해가 있지 않을까. 네, Make time to be with your person 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지내봐.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해올 수도 있다. 굉장히 좋게 떴네요. 이외로. 그리고 두 분은 다시 사귀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인연이다. 그런데 이제 두 분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내 짝인가? 아니면 끝까지 갈 만한 사람인가? 고민을 나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자리를 잡는 건 3번님이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서로에 대해서 만나면 만나갈수록 확신을 얻게 되실 거고 연애적인 감정도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연일까도 볼게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나갈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조금 연애에 대해서 좀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뜨는데 저는 상대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안정적으로 잘 만나가는데 3번님은 이거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우리 잘 만났다, 좋다 하는데 상대방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자극이 없는 게 아닌가, 재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내 짝이 맞나? 약간 이런 고민을 혼자 하시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Someone is wearing a false self mask in this relationship 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뭐지? 네. 이 사람 왜 자꾸 뭔가 다른 쪽으로 신경이 빠지는지를 볼게요. 이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신의 커리어, 자신의 미래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3번님과 결혼하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서도 뭔가 이 사람은 연애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기보단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있으면 그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번님과 연애하는 건 좋지만 당장 막 데이트하고 만나고 놀고 이거보다는 자신의 일이 1순위, 그리고 2순위가 가족이라던가 2순위가 이제 자신이 속한 그 단체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활동들 이런 거라 연애에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몰두하게 될까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3번님이 연애를 하시면 되게 상대방에게 몰입을 한다면 이 사람은 나는 나가서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나는 좀 신경 쓸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3번이 나만 바라보는 게 좀 답답해. 그래서 3번에게 약간은 조금 뭐 거짓말하고 친구랑 놀러 간다던가 아니면 오늘 일 있어 해놓고 자기 혼자 좀 쉰다던가 약간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고 뭐 바람 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언제 다가올까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언제 다가올까? 네, 십자가 나와서 10일 내외 혹은 이제 지금부터 가장 빠른 10일, 12월 10일, 1월 10일 등에 이 사람이 다가올 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어질 수 있는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aste of your time. 시간 낭비야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맺어지는 건 언제든지 가능은 하신데 너무 빨리 만나고 이러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It's happening now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 사람이랑은 정말 강력하게 너가 맺어질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이 사람이 다가오고 난 뒤부터 맺어질 시기까지의 흐름을 좀 볼게요. 되게 희한하네요. 희한하네요. 상대방이 3번님 염탐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막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 나름대로 내가 3번에게 다가갈까 말까 나름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이 확고해지시면 그때 다가올 거고 상대방이 3번님이 진짜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실 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번님 또한 이 사람을 좋아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진이가 뭔지 다가와서 진짜 나랑 잘 지낼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실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전에는 뭔가 결과를 못 내고 헤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두 분이 연인이 되실 거다. 근데 연애를 하시면서도 사실 불안감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떠서 굉장히 좀 찝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만나가면 내가 행복할까? 이걸 볼게요. 우리 3번님은 너무 행복하대요. 살판 난대요. 내가 뭔가 권위가 생긴 것 같고 이 사람 만나서 뿌듯하고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고 이런 감정도 들고 항상 이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날 안 만나줘서 외롭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랑 만나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만나가시게 될 것 같아요.
아, 사모님이 진짜 이 사람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왔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 사람 오는 날에는 이 사람 좋아하는 뭐 커피도 이제 마련해 놓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집을 좀 분위기 바뀐다던가 약간 이런 노력을 불사할 정도로 사실 연애는 즐겁다. 행복하실 거다. 너무 빠져서 3번님이 약간 뭐라 그럴까 이성을 잃을 정도로 이 사람에게만 너무 푹 빠지면서 행복은 하실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언들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이네요. 3번님이 좋아하면 됐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상대의 감정을 소중히 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랑 막 엄청 나가는 데이트? 그러니까 여행 가고 멀리 막 외곽 가고 막 캠핑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활동적인 거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너무 바쁘고 하니까 약간 3번님 집에서 자주 만나거나 상대방이 집에서 자주 만나거나 아니면 집 근처 동네에서 소소하게 만나거나 약간 이런 걸 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3번님이 이 사람 나 좋아하는 게 맞나? 진짜 바빠서 나를 뭐 나중에 만나자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생각을 이제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 좀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조언 볼게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봐 라고 하고 있어요. 참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 우리 오빠 이런데 어때? 라던가 내 여친 이런데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겸연쩍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제 내담자님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렇게 고민 상담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친구분들은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헤어져. 무조건 그만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나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친구들이랑 고민 상담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여기에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데이트 얘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사모님이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아니 내 남친은 막 맨날 집에서만 보고 아니면 집 주변에서만 봐 라고 했을 때 이제 주변에 다른 사람한테 이성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성에게 아 내 남친 이러는데 나 좋아하는 거 맞을까? 이러면 솔직히 나도 그러고 싶어. 그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3번님도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 사람과 잘 만나기 위한 조언이기 때문에 3번님의 다른 선택이 있다면 그것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복채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헬로우 스킬 그리고 멤버십 가입, 신년 운세 보러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4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식스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4번님들은 그래도 조금 서로 교감이 잘 됐던 그런 관계 같고, 사실 여기 보면은 한 소년이 너무 크고 한 소년은 너무 작고 이래 보여서 약간 성애적인 개념의 사랑 같진 않아 보이죠, 여러분 눈에도. 이 카드는 이제 향수, 노스텔지아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키워드가 가장 강한 별자리래. 네, 타로 카드입니다. 그래서 약간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해도 이거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 사람이 섹시 좋아해 이런 거보다는 약간 챙겨주고 싶은 마음, 순수한 사랑, 첫사랑과도 같은 감정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스월즈, 파이브 오브 컵, 파이브 오브 완즈, 이런 카드가 뜨고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이미 조금 관계는 멀어진 것 같아요. 네,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도 들고 오해로 인해서 서로 좀 안 좋게 끊어졌던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첫 번째로 들었거든요. 서로 그래서 지금은 근황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끊긴 인연의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두 분 다 타지에 나가 계시다가 고향에서 마주치게 된다던가, 아니면 1월 1일 뭐 신정 구정에는 어차피 부모님 댁에 본가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본가가 이제 똑같은 고향이라던가 등등,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은 산뜻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연으로 보이고, 이미 연락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과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거리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서로 각자 다른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서 두 분은 그래도 이전 분들보다는 짜치게 서로 감정이 안 좋고 바람 불륜을 의심하고 이런 건 좀 없지 않을까. 물론 감정적으로 좀 불안해하는 모습은 있는데, 오히려 두 분은 서로가 약간 말 실수, 말다툼, 약간 이 말하면서 쎄해서 기분 상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이성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상대방이랑은 친구처럼 만나면서 동시에 서로 교감이 잘 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취미생활이 잘 맞는다던가 아니면 관심사가 비슷하다던가 이런 어떤 좋은 인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막 서로를 이성으로서만 대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덕질 메이트? 아니면 같이 뭔가를 같이 좋아하니까 서로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뭔가 사부님 입장에선 이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뭔가 자기가 할 일이 있을 때는 연락이 안 되다가 이제 자기가 한가해지면 연락이 온다던가, 오늘 왜 자꾸 이런 사람들만 뜨지? 네, 약간 이런 성향이 있었어서 우리가 잘 만나가다가도 상대방이 갑자기 발을 빼고 헤어지자, 우리 그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좀 걱정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느낌보다는 실제로 상대방이 연하의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상대방이 나이가 동갑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나보다 연상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귀여우면서도 사부님은 사실 이 사람이 너무 남자로 멋있고 섹시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여자로 너무 섹시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귀엽다, 순수해 보여서 사랑스럽다, 이런 감정선으로 보다 보니까 내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얼굴도 막 미소년상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개성 있는데 귀여운 타입들 있잖아요. 막 세븐틴 호시씨라던가 샤이니 키씨라던가, 배우로 치자면 황인연씨, 네, 그런 분들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두 분은 그냥 잘 만나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헌팅 이런 거 말고 따뜻한 낮에
동호회에서 만났다던가 건전한 곳에서 서로 되게 뭐 취미생활을 함께 공유하면서 만났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 입장에선 사모님이랑 사실 잘 될지는 처음부터 몰랐다라고 하거든요. 애초부터 관심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대요. 왜냐면 사모님은 이 사람은 학생인데 사모님은 직장인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은 아직은 뭐 말단 직원인데 사모님은 어느 정도 그 필드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차이점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막 연애 감정은 아니어도 사모님을 좀 잘 따른 것 같아요. 강아지처럼 막 쫓아다니고 물어보고 막 오늘 뭐 해요? 뭐 했어요? 오늘은 뭐 먹을 거예요? 막 별의별 거 다 물어보는 그런 좀 귀찮은 강아지 같은 사람? 이런 느낌이라 사모님은 초반에 이런 따뜻함이 좋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귀찮았다. 왜냐면 사실 이 사람과 진중한 연애를 하기에는 사모님과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사모님이 이 사람이 엄청 많이 다가오면 한 번 반응해주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약간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의 감정선을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사모님이 자기 말고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랑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를 안 받아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상대방이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사모님과 우리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했대요. 초반부터. 그냥 귀여운데 뭐라 그럴까 연애 대상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사람이 좀 착하고 건실한 청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좀 다른 얘긴 한데 제가 백종원 씨의 레미제라블이라는 프로를 봤거든요, 요즘에. 근데 거기서 유지민 씨라고 혼자서 그 고아원에서 이제 자라나시고 이제 어머니는 찾았지만 어쨌든 생계를 책임져 주진 않으셔서 혼자서 이제 어릴 때부터 막 중국집, 횟집에서 일하고 막 일해서 막 자기가 되게 힘들게 살아서 이제는 좀 안정되고 싶다 이러면서 엉엉 운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약간 그런 감정일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저기서 나온 사람들 다 좀 나쁜 사람들 아닐까 이러고 봤는데 그분은 사실 뭐 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바님이 초반에 내가 이 사람이 귀엽고 사랑스럽긴 하더라도 사랑은 아니야. 약간 이러시다가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일 똑부러지게 잘하려 하고 사모님에게 항상 웃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이런 마음이 사르르르 녹는다. 착해서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근데 내가 정신 차려야 돼.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고생할 것 같아. 이러고 또 머리를 비우는 듯한 그런 모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약간 각자의 시간, 각자의 취미 이런 걸 되게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잘 만날 것 같으신데? 그렇습니다. 앞선 리딩들이 되게 막 뭐라 그럴까 아내의 유혹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날 정도로 조금 되게 복잡했던 인연들이 많이 보여서 사모님은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 인연 같아요. 그럼 우린 어떤 인연이 되어갈지 면밀히 볼게요. 물고기 자리에 카드가 떴어요. 예술성이 많이 들어간 별자리고요. 감독분들 그것도 그냥 막 뭐라 그럴까 웃긴 코미디 감독 이런 거 말고요. 되게 예술 영화라고 피칭하는 그런 분들께 많이 있는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이런 예술적인 감정선 혹은 감수성 이런 것들이 좀 잘 맞는 인연이 될 겁니다. 사수자리는 또 되게 정열적인 별자리예요. 그리고 사람의 별자리라기보다는 반인반수죠, 여기가. 그래서 약간 두 분이 이질적인 듯 하면서도 잘 어울리는 짝이 될 거다라고 저는 느껴지시고
수녀원의 카드가 떴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연애를 너무 안 했거나 일하시다 보니까 좀 뭔가 이성과의 접점이 많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 마음을 열어가실 거다. 그리고 뭔가 연애를 하자 했으면 오히려 사모님이 연애를 안 했는데 이 사람과는 뭔가 교감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나는 물고기 키우는 거 너무 좋아해 라고 한다면 두 분이 막 처음부터 연애하자고 만난 게 아니라 야 물고기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물고기 키우려면은 물을 이렇게 갈아줘야 되고 뭐 이런 수조를 사가지고 이런 자갈을 깔아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든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만나면서 조금 사회생활이라면 좀 우습지만 약간 이런 사교적인 어떤 활동을 좀 더 폭넓게 하시는 분도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 성격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우리 사모님이 주변 사람들이랑 되게 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많아져요. 이 사람의 친구들을 만나고 이 사람의 선후배를 만나고 하면서 내 세계가 더 넓어질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독약, 독버섯 이런 카드가 떴기 때문에 사모님 입장에서 마냥 행복한 연애로 느껴지진 않을 수 있다. 걱정이 된다라고 하고 대신에 사모님이 리드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조금 여의치 않나? 상황이 여의치 않는 사람일까요? 상대방이 사회적인 기반을 닦아 나가기엔 많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별자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정갈자리, 양자리, 사소자리, 물고기자리. 그런데 이게 되게 원래 이렇게 짝이 지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분 성향이 너무 다르다. 한 별자리 한 분은 되게 감수성이 높고 내 사람에게만 같이 있고 싶어 한다면 한 분은 굉장히 사회 경험을 우선시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룹, 모임 같은 거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두 분이 마냥 잘 맞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성향은 다르지만 공통의 관심사로 묶인 그런 인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면 한 분은 이제 자주 만나자고 한 분은 좀 쉬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모님이 좀 쉬자고 말하는 타입 같아요. 상대방은 사모님 너무 좋으니까 맨날 만나자라고 하는데 사모님은 나 일도 해야 되고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만 데이트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연애를 하시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대체로 사모님 위주로 돌아가는 연애라 저는 다른 선택지보단 사모님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별자리예요. 그럼 사모님이 느끼는 감정들은 어떨지 볼게요. imperfection. 연애가 이런 거였지? 귀찮다. 솔직히 이런 마음 들어요. 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뽑은 것 같아요. 제 내담자님들도 진짜 다 일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 연애가 막 행복하기보단 연애 좋아, 귀엽고 사랑스러워. 근데 좀 나는 내일하고 쉬고 싶다. 약간 이런 감정선이 보이고 서프라이즈. 그래도 이 사람이 약간 결혼을 약속한다던가 당장 결혼하자 이건 아니어도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난 너밖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항상 나에게 로맨틱한 서프라이즈를 해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패션. 열정적인 사랑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It's a heartbeat of love. 내 가슴이 콩쾅콩쾅 뛰고 이 사람만 생각하면 좋고 이런 감정이 느껴집니다. 두 분은 트윈 플레임이기 때문에 서로의 인연성을 믿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unseen. 근데 사모님은 사실 상대방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더러운 면, 네, 달고 다른 어떤 그런 인생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라 너무 좋대요. 이 사람과 만나는 거 너무 좋은데 미래까지 그려도 될까? 약간 이런 불안감은 아마 있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모님이 이 사람과 함께 성장하시는 것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물론 사모님은 이미 성장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조금만 더 잘 되면 난 그걸로 만족해 하시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만족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연은 어떤 인연일까를 보고 리딩을 해볼게요. 패션. 서로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될 거예요.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힐링 패밀리 이슈.
두 분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가족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고 막 이러셨다면 금방 끝날 수 있다. 두 분이 만나면서 이 사람이 아마 조금 유한 사람이야. 부드럽고 사람들 좋아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만약에 가족들이랑 좀 관계가 안 좋았다. 가족이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어떤 존재들이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다 한다면 이 사람이 적절하게 해결을 해줄 겁니다. Stay optimistic about your love life. 그래서 사모님 중에서 연애운이 좋지 않았어요, 쌤. 저는 그냥 항상 연애가 별로였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을 통해서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 사람과는 내가 행복한 연애 생활, 나아가서는 이 사람과 행복한 어떤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세퍼레이션. 뭔가 미래에는 이 사람과 미래를 못 그리겠으면 이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주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네, 사실 4번님의 감정에 달려있다라고 해요. 4번님은 이 사람과 헤어짐을 선택하고서도 이 사람 다시 만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일이 바빠져서 헤어지신다던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실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 사람 언제 다가올까 한번 볼게요. 뭐 헤어짐이 있을 순 있죠, 여러분. 근데 사모님이 만약에 내가 헤어짐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우선은 이 사람과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등을 좀 볼게요. 십자가 떴어요. 그래서 10일 내로 이 사람이 다가오신다라던가 혹은 가장 당면한 10일, 12월 10일, 1월 10일 등에 이 사람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어질 수 있는 시기도 볼게요. 준 6월 달에 이 사람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Tomorrow looks promising. 근데 당장 내일이라도 이 사람과 맺어질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내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가오고 난 이후의 흐름 간략히 볼게요. 그러니까 서로 얘랑은 아니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모님이 거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사모님이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럭저럭 거리를 유지하면서 만나간다. 그리고 두 분이 일적으로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공적으로 만날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맺어질 기회가 온다. 물론 사모님은 확신은 못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워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나는 게 사모님이 막 바쁜데 이 사람과 데이트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왜 금전이 보이지? 같이 일하는 사이일까요? 사실 제가 이 카드 뽑으면서 약간 감독님과 이제 방송이나 영화를 찍는다 치면은 감독님과 작가가 만난다던가 약간 이런 느낌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두 분이 일로서 만나면 포텐셜이 터지는데 연애를 하면은 오히려 돈 벌 기회도 날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두 분이 결국에는 웃으면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귀고 난 직후에 우리 사모님의 만족감 볼게요. 이 사람과는 뭐 이게 임신운으로도 제가 리딩을 많이 드리는데 임신이거나 아니면 만약 진짜 동업을 하신다던가 하신다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동호회에서 만났다 해도 같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유튜브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아이템을 발명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신다던가 제작을 하신다던가 이런 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님이 좀 많이 지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재밌게 해주고 행복하게는 해주지만 기대어서 이렇게 뭔가 내가 쉬어도 된다 이런 안락함을 줄 수는 없는 인연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 고민이 된다.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고 설레고 이런 감정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놓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상대의 감정을 소중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복제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 헬로고 스킬, 그리고 신년 운세 보러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